안녕하세요. 기초투자 강의의 강민입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이제 대가들의 투자법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서 투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대가들의 투자법 하면은 뭔가 굉장한 수익 그리고 엄청난 성과를 예상하시기 쉬운데요. 물론 결과론적으로 굉장한 수익과 엄청난 수익금 그리고 대단한 지위에 올라간 분들을 대가라고 칭하는 것은 맞지만 그들의 결과나 수익률이 단기간에 엄청난 성과를 단기간에 보여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되고 장기간 시간이 투자됨으로써 올라온 경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통의 일반 투자를 공부하거나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가들의 투자 방법 그리고 대가들의 수익률 이런 것들을 접하고 나면 이게 그게 뭐야 저 정도 가지고는 투자라고 볼 수 있어? 저게 무슨 대가야? 한 번에 10배, 20배, 100배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은 투자에 대한 정의도 잘못 갖고 있는 사람일 뿐더러 실질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대가들의 투자법이란 이러한 방식이었으며 이러한 기대 수익률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투자란 이 잘못된 선입관들을 먼저 정리해 봤는데요. 투자란 일확천금을 벌기 위한 수단이다. 투자를 통해서 한 번에 팔자를 고칠 수 있는 비법이 있다. 어떤 상황, 어떤 때라도 돈을 벌 수 있는 마법의 비기를 찾는 과정이 투자다. 또 돈을 벌게 되면 손 털고 나와야 성공하는 게임이다. 라는 식으로 잘못된 선입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일예로서 단기간에 나는 5년, 3년 만에 10배, 20배, 100배를 벌어가지고는 성공했다. 라고 하는 사례나 아니면 20대 아무개, 30대 아무개 100억 부자 해가지고는 한 번에 팔자를 고쳤다라는 사례들일지 또는 시장이 좋든 나쁘든 상황이 어떠한 때든 간에 항상 돈을 벌 수 있는 마법의 비기 이것만 익히면 언제든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을 추구한다거나 또는 운이 좋게 잭팟이 터져가지고는 돈을 확 벌었을 때 얼른 빠져서 나와야 되는 것이 투자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것은 투자가라기보다는 도박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진짜 대가들의 투자법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일관되고 합리적인 투자 철학의 구현이다. 즉 투자시장, 주식 투자를 예를 들면 주식에 대한 정의, 내가 보고 있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점과 방법 이것들을 일관적이고 합리적으로 꾸준하게 구현하는 것이 투자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항상 수반한다. 왜냐하면 투자의 결과는 항상 좋을 수가 없기 때문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고 내가 선택을 제대로 할 때도 있고 잘못된 선택을 내릴 때도 있고 항상 그런 잘못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위험 관리를 항상 병행하면서 하는 것이 투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 대가들의 투자 방법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몇 가지 팩터들, 그러니까 몇 가지 요인들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는 사례는 연복리 15%의 투자 전략으로 매월 100만 원씩 적립식 투자를 하였다라고 가정했을 때의 차트입니다. 보여드리는 차트는 이제 개월 단위로 끊어서 나온 거고요. 첫 달차 1개월 차부터 마지막 360개월 차까지 해서 30년간의 투자 성과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보시면은 파란색 선은 매월 100만 원씩 그냥 쭉 더하기만 한 것. 첫 달엔 100만 원, 둘째 날엔 100만 원 추가해서 200만 원, 그 다음에 100만 원 추가해서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쭉 누적해서 플러스만 쌓아놓은 것이 이 파란색 선이고요. 연복리 15%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 차트는 이 주황색 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이 차트에서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연복리 수익률의 장점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되 그 증가의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즉 복리의 효과가 붙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대가들의 투자 전략은 대체로 장기간의 투자로서 합리적인 수익률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에 몰두하고 그 방법을 지속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감이 안 와서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해봤는데요. 연복리 15%로 매달 100만 원씩 적금부터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될 경우 10년 후에는 누적 납입원금은 1억 2,100만 원
이지만 연복리 15% 투자하게 될 경우는 그의 2배가 조금 넘으면 2억 6,4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20년 후가 될 경우에는 누적 원금은 2억 4,100만 원 수준이지만 연복리 15%의 투자 수익률을 더하게 되면은 13억 2,800만 원의 수준으로 원금 대비해서 약 6배 이상의 성과를 보게 됩니다. 30년 후가 될 경우 납입원금은 3억 6천만 원 수준이지만 연복리 15%의 투자를 가정할 경우 56억 3,200만 원이 되는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그 차이가 벌어지는 속도가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그 차이가 극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이만큼 넣고 이만큼 넣고 이만큼을 넣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복리 15%로 꾸준하게 10년, 20년, 30년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수익률을 유지한 채로 여기서 내가 생활비를 계속 몇백만 원씩 출금을 하더라도 노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것이 투자의 힘이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추구 가능한 합리적인 수익률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이제 위험관리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겠는데요. 보여드리는 표는 손실률, 즉 10%, 20%, 30%, 40%, 50%의 손실이 났을 때의 경우와 그 해당 손실을 입었을 때 원금을 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익률입니다. 즉 10%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11%의 수익이 나야 원금을 복구할 수 있고요. 20% 손실 시에는 25%, 30% 손실 시에는 43%, 40% 손실 시엔 67%, 50% 손실 시에는 100%의 수익이 발생되어야 원금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익이라는 것은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주면 정말로 금상첨화고 이것만큼 좋은 투자 전략이 어디 있겠냐마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투자 수익률은 불가능하고 이 곳으로 향해 가되 등락을 거듭하면서 가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등락이 필연의 과정이라면 이 하락되는 범위를 컨트롤하고 조절할 수 있어야지만, 즉 이런 식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 손실을 상단으로 적은 범위 안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복구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추가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기회도 더 빨리 온다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투자 전략, 즉 대가들의 투자 전략,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투자 전략은 위험 관리가 항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의 차트는 이제 손익 비대칭의 원리를 조금 더 잘 보이도록 한번 극단적인 사례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파란색 차트는 저변동성이라고 해서 수익 날 때는 30% 수익이 나지만 손실 날 때는 20% 손실이 나는 사례를 차트화 시켜 놓은 것이고요. 주황색 선은 고변동성이라 그래서 앞에 저변동성의 2배, 즉 수익 시에는 60%, 손실 시에는 마이너스 40% 손실이 나는 경우를 차트화 시켜 놨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수익이 적고 손실도 적은 경우와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클 경우를 환산해 봤을 때 물론 수익과 손실의 비율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는 좀 달라질 수 있으나 위에 사례만 놓고 예를 들었을 때는 변동성이 큰, 즉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큰 경우는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모습을 찾을 수가 있고요. 수익이 적지만 반대로 손실도 적은 그래프의 경우는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고수익을 추구하는 것도 필연적으로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저위험, 저손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분산투자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분산투자 하면 보통 단기적으로 이게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 아니냐, 제일 잘 가는 거 몰빵 크게 실어가지고는 수익을 쫙 뽑아야지 무슨 분산투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분산투자는 수익 극대화보다는 안정성을 위한 방법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분산투자라는 것은 그 자산군에 대해서 분산하는 경우를 대체로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자산과 지난 강의 때 설명드렸던 달러 채권이나 달러화 자산, 이런 식으로 상관계수가 반대로 움직이는, 즉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즉 상관관계, 서로의 움직임이 반대되는 형태의 자산군을 포함할수록 분산투자의 효과가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5대5로만 단순히 투자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변동성을 죽여주는 효과가 나면서 두 자산이 궁극적으로 취하는 방향성은 획득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되기 때문이죠. 또한 분산 투자와 집중 투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보통 사람들은 종목수가 많으면 분산 투자, 종목수가 적으면 집중 투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보다는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가, 즉 종목수가 많아도 상위 3개, 5개, 10개 종목의 비중에 50%, 60%, 70% 대다수가 들어가 있다면 해당 포트폴리오의 영향력은 상위 몇 종목에 집중되는 효과가 나므로 종목수가 많아도 집중 투자의 효과가 발생되는 수 있고요. 반대로 종목수가 10개, 20개밖에 안 되더라도 동일 비중으로 투자를 하였다면 분산 투자의 효과가 더 커진다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종목수가 많냐 적냐보다는 내가 어디에 더 힘을 실어 주었는가가 분산 투자냐 집중 투자냐를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산 투자의 사례에 대해서 하나 접근을 드리고자 사례를 만들어 봤습니다. 파란색의 자산 A, 주황색은 자산 B 해서 서로 반대로, 대칭해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을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해 본 건데요. 자산 A 같은 경우는 상승할 때 플러스 30%, 하락할 땐 마이너스 20%. 자산 B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하락할 땐 마이너스 20%, 상승할 땐 플러스 30% 해가지고는 상승률과 하락률은 동일하게 적용을 했지만 그 움직이는 방향성은 반대로 움직이도록, 즉 아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올바른 분산 투자를 하기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자산군을 만들어 본 겁니다. 현실 속에서의 자산군은 이런 식으로 극명하게 상관계수가 반대로 나타나는 자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유사하게 이런 식으로 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시기에 따라서 반대가 되는 경우들의 자산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어떠한 자산을 편입해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항상 공부하고 관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러한 식으로 반대로 움직이는 자산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회색선은 A 자산의 50%, B 자산의 50% 투자를 해가지고는 꾸준히 갖고 있을 경우의 사례입니다. 즉 자산 A가 위아래로 등락을 보이고 자산 B가 아래 위로 등락을 보일 때 동일 비중으로 자산 배분한 경우에는 두 자산의 변동성은 줄여주면서 자산군이 최종적으로 취하는 방향성은 그대로 획득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노란색 선은 이제 리밸런싱이라는 기법을 포함한 건데요. 초기에 자산 A와 B에 5대5로 투자를 진행을 하고요. 한 회차가 지났을 때, 즉 자산 A가 6으로 증가하고 자산 B가 4로 줄어들게 되면 6은 팔아서 5로 맞추고 4는 추가로 매수를 해서 다시 5로 맞춰주는, 즉 둘 사이의 밸런스를 재조정, 리밸런싱하는 과정을 거친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에 수익 자산은, 즉 고평가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함으로써 현금화시키고 저평가되는 경우에는 매수를 해서 비중을 늘려주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극명하게 다른 자산을 리밸런싱할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동일 비중으로 방향성만을 취하는 경우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운의 영향력, 즉 투자 결과에 대해서 운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경제, 정치, 날씨 등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대내외적인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입니다. 흔히들 복잡계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요. 복잡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수가 얼마 정도의 언제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상황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상황으로 단 하나의 사건이나 영향력이 시발점이 돼 가지고는 임계치를 넘어버리면서 방향성을 잡는 경우를 복잡계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식 투자나 이런 투자의 세계들은 복잡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많은 변수들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결과가 만들어진다. 즉 단기적인 결과는 쉽게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는 현재의 확실한 자산을 미래의 불확실한 손익에 베팅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과는 운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왜냐하면 과거와 현재의 확실한 부분을 미래의 불확실한 요소에다가 베팅해서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결과를 얻는 행위이기 때문에 투자는 단기적으로 운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인 결과는 투자 전략의 우위,
그리고 과정에 대한 충실함이 결정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운이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계속 작용을 하지만 운이라는 것은 랜덤하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내가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그 결과들이나 영향력을 조정할 수 있다면 이건 운이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실력의 범주 안에 넣고 그것을 가다듬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 행위니까요. 하지만 운이라고 부르는 범주는 내가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범위를 운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단기적으로는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없는 부분에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운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고 실력으로 회귀한다라는 문장인데요. 왜 그래야 하면은 운은 행운과 불행이 랜덤하게 섞여서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무수히 많은 무한에 가까운 경우들과 횟수들을 반복했을 때 이렇게 적용된다라고 할 수 있고 정말 운 없는 누군가는 불운만 계속 이어지고 정말 운 좋은 누군가는 행운만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불운만 연속이 될지 누가 행운만 연속이 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죠. 그렇다면 내가 알 수 없는 요소들 때문에 나는 불운할 거니까 안 할 거야 내지는 나는 행운만 가득하니까 이런 노력 필요 없어 그냥 운에 베팅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행위라기 위해서는 나에게 행운과 불행이 어떠한 식으로 랜덤하게 올지 모르니 단기적인 운의 요소에 휘말리지 말고 합리적인 노력으로 꾸준히 중장기적인 실력을 키워나가서 내 최종적인 목적지의 위치를 우상향으로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투자관이고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사례로 샘플을 만들어 본 건데요. 실력이 5%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주머니 안에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10%, 0%, 플러스 5%, 마이너스 5%의 운 구슬주머니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번 투자할 때마다 내 실력 5%에 운주머니에서 랜덤하게 뽑아서 나오는 것 하나를 합친 것이 수익의 결과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 뽑았는데 마이너스 10%가 나왔다. 그러면 그 해당 투자의 성과는 마이너스 5%. 여기서 랜덤하게 뽑았는데 0%가 나왔다. 그러면 그 투자 결과는 5%. 랜덤하게 뽑아서 꺼냈는데 플러스 5%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투자의 결과는 플러스 10%.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그냥 운주머니에서 구슬을 뽑고 실력에 있는 실력 퍼센테이지랑 합산을 했을 때 나오는 것이 각 건건의 투자 결과라고 가정을 해서 엑셀로서 이제 랜덤과 함께 나오는 것을 난수함수를 이용해서 구현해 봤는데요. 이 차트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려서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해당 차트는 이런 모양으로 나왔지만 차트에 대한 횟수를 반복할수록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 사례만 갖고 놓고 보자면 장기적으로 회귀를 할수록 이 주황색 선은 운의 영향을 하나도 받지 않은 실력, 즉 5%의 투자만 반복했을 경우, 그리고 파란색은 아까 운주머니에 있는 구슬주머니를 계속 섞어가면서 투자를 했을 경우인데요. 장기적으로는 운에 의한 성과는 실력적으로 회귀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등락은 나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투자를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운이 합성된 투자의 성과는 결론적으로는 실력적으로 회귀해간다. 지금 횟수는 약 200회 정도까지 밖에는 반복을 안 했지만 이것이 1000회, 10,000회로 넘어가면서 횟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점점 운이 포함된 결과도 실력만 포함한 결과와 유사한 꼭지점으로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앞서 이제 말씀드린 200회의 사례 중에서 맨 앞에 실행됐던 단 25건, 26건의 사례만 추려가지고 본 건데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실력이 있고 운이 그를 따라가면서 운도 실력으로 회귀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운이 실력을 앞서거나 운이 실력을 처지거나 하면서 실력을 중심으로 운의 영향으로 등락을 보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의 성과는 운의 영향을 많이 좌우받는다. 그러나 장기적인 앞서 말씀드린 대가들의 목표 이런 식으로 30년간 연 15% 복리 수익률 이런 식의 장기간 목표를 위해서는 운의 영향을 기대하지 말고 실력을 키우는데 중심을 두고 운의 영향을 무시하면서 꾸준히 나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성과 나왔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성과 나왔다고 자만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투자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행동의 집합이다. 즉 투자란 장기간 지속돼야 된다. 보통 장기 투자하면은 삼성전자 20년 전에 사놓고는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파는 사람, 이것이 장기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장기 보유인 거고요. 장기 투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원칙과 전략을 장기간 꾸준히 반복하는 것, 그것이 장기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란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투자 행동들의 집합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서 합리적인 수익과 적절한 위험 관리가 지속되어야 된다. 과도하게 도박을 노리지 말고 위험 관리 잊지 말고, 즉 합리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적절한 위험 관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투자다 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투자의 힘은 장기간 지속될 때 발휘될 수 있다. 즉 1년 만에 돈을 얼마 벌었네, 5년 만에 얼마 벌었네, 이것이 투자의 실력이 아니라 이것은 운이 좋은 사람, 물론 그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뒤에도 그만한 부를 유지하면서 더 증가시키고 했다면 그 사람은 실력도 있는데 운도 좋은 사람이 되겠지만요, 단기간에 돈 번 것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를 찾아내고 공부하고 배울 점을 찾아내는 것이 올바른 투자 공부다. 장기간 성과를 이룩한 사람이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 분산 투자와 효율적인 투자 전략을 사용해야 효용성이 극대된다. 분산 투자라는 것은 위험을 분산시킨다. 즉 내 계좌의 변동성을 줄이는 행위를 하겠다. 더불어서 변동성을 줄이되 최고의 효용성을 뽑아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사용하겠다 라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결과는 운의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는 실력에 귀결된다. 즉 단기적으로 나온 행운이나 불운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장기간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에 대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원칙을 가지면서 일관되게 행동해야 된다. 이것이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공부하기 이전에 앞서 투자에 대해서 개념을 정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여러 투자들의 대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치 투자나 이런 투자의 대가부터 트레이딩의 대가들까지 다양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각각의 대가들이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봤으며 어떠한 전략으로 투자를 집행했는지, 그리고 간단하게 팩토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에 적용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까지 해서 준비해서 교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